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서명 그리고 아이디 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블록체인의 구조는 소위 얘기하는 그 분산 원장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저장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시 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형식치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런 분산 원청에 기록되는 어떤 문서가 됐던 어떤 덩어리가 있겠죠. 이 덩어리 자체에 대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누가 만들었는지, 바깥에 연결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디지털 서명과 아이디 관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기본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여러 가지들의 공통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내가 이거를 승인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걸 딱 보는 사람이 이것은 그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뭐 서명을 위조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제 서명을 쓰는 걸로 치자면은 그 쓰는 거와 관련된 것들에 위조가 됐는지를 법정에다 내가지고 가리는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서명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잘못된 사기를 방지할 때 쓰는 방식이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관리하는 곳에서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하고 도장을 찍게 되면 이 도장이 실제로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서 왔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를 공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이 서명이 되게 되면은 해당되는 소명이 결국에는 이 문서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했다. 예, 또 그 다음에 승인을 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하면,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처음에 이 관련된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두 개의 키 페어를 가지고서 이거를 해결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는 프라이빗 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퍼블릭 키라고 하는데, 어쨌든 디지털 서명이 되려면 일단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두 개의 키 쌍을 무조건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역할은 이 시크릿 키, 비밀 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라이빗 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키는 각 개개인이 자기가 문서를 만들 때 쓰는 그 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으로 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사람이 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주는 키예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서명했음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서명이 만들어지려면은 이렇게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하고 쌍이 먼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서 어떤 메시지에 서명을 하는, 이렇게 제너레이션 생성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서명을 보고서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서명했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디지털 서명이 동작을 하게 되죠. 조금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디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린 그림인데, 앨리스가 이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키를 가지고서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이 암호화 알고리즘이 그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가 되겠죠. 그럼 앨리스가 내가 여기다 서명을 했으니 이 문서 받아라, 디지털 서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밥한테 가죠. 근데 여기에 누군가 이걸 가로채려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밥이 이걸 받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메시지를 다시 풀어야 되니까, 풀 때는 앨리스가 이 사람한테 퍼블릭 키를 알려줍니다. 또는 바깥에 뭐 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이 문서를 풀어보면은 안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죠. 그럼 2부가 이 중간에서 이걸 가로챘다 할지라도 일단 첫 번째 퍼블릭 키를
퍼블릭 키를 가로챌 수는 있죠. 그러면 볼 수는 있지만 이 이브가 할 수 없는 건 프라이빗 키는 모르잖아요. 여기 내부에서만 썼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키가 없기 때문에 위조를 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이라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까지 해주는 것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라고 하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때 디지털 서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그래서 unforgeability라 그러는데 forge가 사기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위조한다는 뜻인데 위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공격자가 이 퍼블릭 키를 알고 있을 때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다른 메시지에 사인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위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문서 위조처럼. 그거를 못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가로챈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또는 가로채거나 공개된 퍼블릭 키를 가지고서 프라이빗 키 두 개가 쌍이었으니까요. 프라이빗 키를 추정할 수 없으면 되겠죠.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역시 랜덤이에요. 그래서 랜덤은 특정한 규칙이 없으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갖은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길면 길수록 거의 불가능하죠. 풀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랜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메시지의 해시는 정해져 있는 길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립토그래픽 해시라고 해서 이렇게 암호화된 정해진 길이에 넣어서 보통 256비트 이런 거 쓰죠. 거기에 넣어서 메시지를 이 압축한 곳에 그냥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암호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블록체인에서 쓰는 방식이 이건데요. 해시 포인터, 그러니까 어디에 해시가 있고 이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포인터 자체를 제일 마지막 블록에 있는 블록체인에 서명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암호화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로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있는 전체 컨텐츠를 전부 디지털로 서명을 하는 효과를 또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 구조와 함께 같이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뭐 블록체인 플랫폼,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호학에서 나온 블록체인 해시 포인터를 이용한 블록체인 구조하고 부조가 그 분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원장의 형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문서가 될 텐데 문서가 됐든 아니면은 뭐 거래 기록이 됐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진짜로 그걸 했다는 걸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 디지털 서명을 구현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암호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CD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서, 디지털 서명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커브에서의 거리와 뭐 이런 걸 이용하는데, 이거는 뭐 위상 수학, 뭐 수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 오늘 강의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ECDSA가 미국 정부에서 쓰는 표준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요. 비트코인이 ECDSA를 써서 디지털 서명을 하고 있고 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ECDSA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선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아까 잠깐 지금까지 설명드린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비트코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 프라이빗 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키인데 그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ECD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가 두 개가 쌍이 되겠죠. 두 쌍으로 하나의 쌍이 만들어지고요. 퍼블릭 키를 안다고 한들 프라이빗 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퍼블릭 키로 되어 있는 거를 한쪽 방향으로 해싱 함수를 써가지고 비트코인 어드레스에 전환을 해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안다고 해가지고 또 퍼블릭 키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알고서 송금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이 2단계의 그 비대칭성을 이용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얘기하는 퍼블릭 키를 이용한 인프라 구조를 다른 말로는 비대칭이다 그래가지고 어시메트릭한 기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퍼블릭 키는 어떤 면에서 아이덴티티, 소위 아이디로서도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 개인을 증명하는 걸로도 쓸 수 있겠지만, 어떤 파티, 특정한 집단을 뭐 설명하는 거에도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서 또는 페이지, 이런 것들에다가도 아이디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릭 키가 특정한 문서 내지는 데이터 덩어리에 대한 아이디로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아이디잖아요. 아이덴티티. 그래서 퍼블릭 키라고 하는 P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 공개된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크릿 키 또는 프라이빗 키는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이 아이디를 관리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지 그 키에 대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프라이빗 키를 알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이덴티티, 아이디에 대한 관리가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개인한테 넘어옵니다. 이게 사실은 분산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라고 부릅니다. 탈중앙화된 아이디 관리라고 하고요. 보통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이디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 집중적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어떤 기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 그 인감증명을 다루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급하고 증명하고 그 걔네들이 그 어떤 권력을 쥐고서 그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걸 믿는 거고요. 공인인증서 똑같죠.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탈중앙화된 아이디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개인한테 이 탈중앙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내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그것이 문서가 됐던 나에 대한 것이 됐던 만든 다음에 잠깐 쓴 다음에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그때 한 번 쓰고 날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익명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아이디를 발급하고 증명하는 권리가 전부 개인한테 넘어온 거고요. 그 당사자들이 이 사람이 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어, 분산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워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냥 내가 만든 내 문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죠. 다만 이제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프라이빗 키 같은 거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만큼 관리의 권한이 커진 만큼 나한테도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부분에서는 이런 아이디를 어드레스라고 부르거든요. 비트코인에서도 어드레스라고 부르고 있고, 어드레스를 다른 말로 하자면 퍼블릭 키의 해시 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죠. 이제 이론만 갖고 보면은 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요즘 많이 쓰는 스팀잇 제가 지금 이 강의도 디튜브에 스팀 기반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스팀잇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스팀잇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아이디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암호 관리라고 해가지고 포스팅 액티브 오너 메모 해가지고 4개의 키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길게 써 있는 이게 소위 해시 길이가 똑같잖아요. 예, 해시 값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어드레스 또는 퍼블릭 키 값인데 이 포스팅에 써 있는 이 키 값은 내가 쓰는 글에 대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로서 내 글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글이 그 사람이 쓴 그 글이다라는 것이고 액티브 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이 내부 시장에서
이렇게 그 송금이라든지 이런 그 거래가 일어날 때 이 주소 예를 들자면 계좌번호 같은 거죠. 계좌번호 이거 알려주고 여기다 송금해 줘 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고 오너는 지금 현재 이 스티밋에 지금 만들어낸 수많은 어떤 도큐먼트가 됐던 뭐 일이 됐던 상품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개인을 증명하는 그런 오너 키가 되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너 키가 있고 뭐 포스팅이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줄 때 메모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개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 다 해당되는 사람 여기 계신 분 것 같아요. 제가 스티밋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 캡처해 갖고 온 건데 그분의 특정한 그분의 포스트 그다음에 계좌 일종의 계좌 그리고 자기 아이디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거 메모에 해당한 것을 딴 사람들한테 공개한 거죠. 나한테 뭘 확인하거나 보내려면 이걸 이용해라 하고 근데 자기만 꼭 알아야 되는 건 프라이빗 키죠. 프라이빗 키는 스티밋에서 요 버튼 누르면 자기 프라이빗 키 페어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죠. 여기에선 지금 공개 안 되는 거고 개인들이 전부 다 써야 되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일반적인 것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디지털 서명과 아이디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주 기초적인 크립토 커런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라인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